자, 좋습니다. 그래요. 그럼 이제 오늘 첫 번째 강의는요, 연립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었던 그 연립방정식을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입니다. 무슨 말이겠니? 그죠? 여러분들이 그 활용 파트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요,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문제가 길어요. 문제가 길어. 다른 단원, 다른 챕터는 문제가 그 정도로 길진 않고 뭐 기껏해야 뭐 x 구하시오, y 구하시오 하면은 뭐 계산 같은 거 열심히 연습하면은요 뭐 어느 정도 풀 수 있어요. 근데 활용은 일단 말이 많아.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문제를 읽어보지도 않고 이미 그 덩어리를 보고 놀래. 어이씨, 문제가 뭐 이렇게 많아. 그리고 드는 생각이 뭐예요? 어렵겠다. 내가 할 수 있을까? 아씨, 몰라.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니까요. 문제 길이에 너무 쫄지 마세요. 그죠? 그래봤자 뭐 영어로 써있냐, 아랍어로 써있냐, 그래봤자 다 한국말로 써져 있는 거고요. 우리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단어,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장들로 이루어진 거니까 여러분들 절대 겁먹지 않고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스텝이네요. 문제의 뜻을 파악하래요. 당연한 거 아니냐? 아니, 문제가 뭔 얘기를 하는지 일단 이해를 해야지. 아니, 뭐 문제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미지수를 잡고 무슨 식을 세우고 무슨 뭐 x하고 y의 값을 구하겠어요. 그죠? 도대체 이 문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, 어떤 상황인 건지를 여러분들이 제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. 당연한 거 아니냐? 아, 선생님,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? 뭐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?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,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, 여러분들 대다수는요, 문제의 뜻을 파악을 못해요. 문제를 이해를 못한다니까? 그게 무슨 말인지,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니까요? 그죠? 예. 아니, 한국말로 써져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우리가 그 활용 문제를 어떻게 풀겠어요? 그죠?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생각을 했어요. 도대체 왜 애들이 한국말로 써져 있는 문제를 이해를 못할까? 생각을 해봤는데 원인을 어느 정도 밝혀냈습니다. 여러분들은 문제를 너무 한꺼번에 읽으려고 그래요. 그치? 그 꽤 긴 내용을 한 번에 쭉쭉쭉 읽으면서 이해하는 천재는 우리 주변에는 없어요. 뭐 있겠죠? 그지? 우리 주변에는 없습니다. 그지?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, 문장마다 끊어가면서 천천히 읽으세요. 제발. 그리고 그 문장 안에서도 단어 하나하나를 천천히 읽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는 1차 방정식의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. 무슨 말인지 알겠니? 그리고 천천히 읽다 보면은 이 문제가 요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. 절대 빨리 읽지 마세요.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으세요. 제발. 그래서 문제의 뜻을 잘 파악을 하고요. 중요하죠? 구하려는 값을 미지수 x 혹은 y로 놓는다고 합니다. 그치? 그래요. 여러분들 1차 방정식의 활용 때도 그렇고 1차 부등식의 활용 때도 그렇고 또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도대체 뭘 미지수로 잡아야 되나요? 뭘 x로 잡고 뭘 y로 잡아야 되나요? 이것부터 이미 막혀. 그죠? 자,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.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.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본 것을 미지수로 잡아라. 활용 문제를 풀다 보면은 보통 문제 맨 마지막에 그래서 뭐뭐인가,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. 그거로 미지수를 잡으세요. 예를 들면은 막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 마지막에 그래서 오늘 입장한 학생 수는 몇 명인가 라고 하면 뭘 미지수로 잡아야 돼요? 그래요. 학생 수를 X명이라고 잡아야 되겠죠. 그지? 그래서 첫 번째,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본 것을 미지수로 잡아라. 오케이? 좋습니다. 자, 그런데 다 마지막에만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. 그렇지? 꼭 그렇지만 않더라고요. 그지? 막 문제를 읽어봤는데 약간 좀 애매하게 끝나. 어이씨, 그럼 여러분들이 좀 멘탈이 무너지겠죠? 선생님,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또 미지수를 잡아야 되나요? 두 번째,
문제에서 알려주지 않은 것을 미지수로 잡아라. 그죠? 문제를 차근차근 읽다 보면은 알려준 정보들도 있어요. 그죠? 뭐는 몇 개고, 뭐는 얼마고, 알려준 정보도 있는데, 그의 반면에 알려주지 않은 정보들이 분명히 있어요. 오케이? 알려주지 않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잘 찾아가지고 그것을 바로 X 혹은 Y 미지수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. 그죠? 그래서 내용 정리할게요. 미지수를 잡는 방법. 첫 번째,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본 것을 미지수로 잡아라. 두 번째, 문제에서 알려주지 않은 것을 미지수로 잡아라. 그죠? 아직 감이 안 오죠?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서 차근차근 한번 그 방법을 한번 터득해 보도록 할게요. 오케이?